자, 1300번 주식회사 서울스포츠 들어가 있으시면 되시고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항수가 조금 있죠, 여러분? 문항수가 실제 시험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집중 심화는 그냥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보시라고 드린 거라서 자, 10월 11일부터 들어갈 거라서 다른 10월이고 일자는 11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2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을 거래처 주식회사 명화상사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매출 쪽에 있는 유형 뭐 쓰시면 돼요? 10일 과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일 과세.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무엇하였고요? 수령. 그러면 보통 예금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정리가 끝난 거죠. 차변엔 보통 예금 나오고요. 대변에는 뭔가 계정 과목 중에 매출 계정 쓰시면 되겠죠. 근데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정 과목 코드 420번에 부산물 매출이라는 계정 성격은 매출 계정으로 등록해서 회계 처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무슨 부분을 420번의 부산물 매출 계정을 등록하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메뉴를 닫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기초 정보 관리에 가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죠. 네, 이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 코드 번호 420번이라고 했으니까 요 코드 자리에 내려오셔서 420번이라고 코드를 넣어주시면 420번으로 자리가 이동이 되죠, 여러분.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에는 그냥 보여진 화면에서 바로 넣으면 되지만 세무사랑은 오른쪽에 상단에 올라가서 입력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상단 번호 클릭해 주시고요. 부산물 매출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매출 1번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다른 부분은 별도로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해서 정리합니다. 근데 엔터해 보시면 저기로 안 내려오고 다시 계정 코드 자리에 가죠, 여러분. 근데 입력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420번에 부산물 매출이라는 거 등록하셔라. 그러면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다 끝나셨으면 저희는 여기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나가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갑니다. 자, 전표 입력에 가셔서 유형번호 10일 과세 여러분 1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부산물을 팔았으니까 부산물이라고 넣어줍니다. 공급가액은 270만 원에 부가세 27만 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냐면 명화상사한테 팔았죠. 그럼 명화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전자세금도 발급했으니까 1번 여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3번 혼합.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27만 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제품 매출이 들어오는데 이 404번 코드를 몇 번으로 바꾸셔라? 420번에 있는 부산물 매출로 바꾸셔라. 여러분들이 코드 자리에서 부산이라고 하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메뉴를 열어놓고 갔다 오시면 근데 저처럼 420번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420번 부산물 매출 넣어주시고 270만 원에서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차변을 선택해 주시고요. 103번 보통 예금 297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건 없으시죠?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같은 경우엔 사실상 회계에선 여러분 뭐로 처리해도 된다. 영업의 수익인 자빅 처리해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회사가 이 부산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매출이 계속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있다라고 하면 계정을 본 계정이랑 조금 구분해서 매출 계정을 따로 쓸 때 이런 식으로 매출 구간에 등록해서 쓰기도 해요, 여러분. 네,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10월 21일 가겠습니다. 일자는 21일. 개인 소비자 김으뜸에게 제품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판매하고 대금은 김으뜸 신용카드인 우리카드로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받았다 이 얘기겠네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네요.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우리 이거 안 줘도 제품을 팔고 카드 결제 받으면 상거래 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660. 그러면 매출 쪽에 카드 거래이고요. 부가세가 있으면 몇 번 쓰신다? 17. 카과라는 유형을 쓰자. 그리고 거래처는 김으뜸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외상매출금까지 다 보여줬으니까요. 그럼 유형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17 카드 과세 선택하시고 품목엔 제품이라고 넣습니다. 자,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 660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면 600에 60으로 구분이 될 거고 거래처는 김으뜸 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우리카드가 있나요? 네, 우리카드 있네요. 99702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4번 카드. 자, 그리고 반드시 차변란을 확인하신다. 외상매출금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우리카드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커스는 키워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 거래처 우리카드.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1월 11일이네요. 자, 올라가셔서 다른 11월로 변경, 일자는 11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대행 용역을 A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그래서 수수료를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 쪽에 오셔서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지금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등기 대행과 관련된 용역 수수료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등기 대행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에 무엇이 될 것이다? 취득 관련 비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취득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하셔라? 자산.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하시라고 했으니까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죠. 계정 과목은 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 차변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토지가 되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54 불공으로 갑니다. 54 불공. 그리고 요 부분에 사유를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공제받지 못할 사유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4 불공 유형 선택했고요. 세금 계산서 전자받았으니까 여 선택하시면 되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또 혼합을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54 불공. 품목은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수수료라고 쓰시면 되겠죠? 수수료.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요? 160만 원에 부가세 16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A 컨설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는 1번 여.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코드돔 F2번 누르셔서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자리 가셔서 우리 3번 혼합 선택. 자, 차변에 153번 원재료를 201번에 있는 토지로 변경. 금액은 그대로 엔터합니다. 상대편 대변엔 당좌예금 102번, 금액 176만 원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리 54 불공사유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이런 문제 잘 안 냈었거든요, 회계급수에서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불공사유는 전부 다 출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 내는 유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25일 가겠습니다. 우리 상단에 올라가셔서 일자 25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주식회사 나은전자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당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고민할 건 없죠, 여러분. 그리고 회사에 부착할 간판 제작 세금 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전자세금자 수취한 부분은 우리 유형번호 뭐로 가자? 공제가 가능하니까 50일 과세로 갑니다. 불공제 사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개정 과목 처리는 우리가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개정 과목에 대한 건 우리 무슨 처리해달라? 자산으로 처리해주세요라고 또 주었네요. 그럼 이제 우린 고민인 거죠, 여러분. 이 간판에 대한 제작 대금은 무엇으로 갈 거냐? 자, 이 부분 여러분 쓸만한 부분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견이 조금 분분했던 것 같아요. 간판 제작 대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축물이 맞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회사의 간판이요. 조금 생각해 보실 게 이게 회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이 이게 세워져 있고요. 회사 외 출입구 같은 데 이렇게 별도로 따로 회사 간판을 따로 다는 데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이고요 라고 하면서 별도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걸 대부분 구축물이라고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간판이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뭐로 가셔라? 비품. 비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대금은. 그럼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는데 차변에 비품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상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어음 발행해서 지급한 이 부분은 우리 무엇으로 처리해야 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것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어음이지만 지급어음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유형에 가서 50일 과세. 자, 품목에 가셔서 뭐라고 쓰시면 된다? 우리 간판 제작 대금이네요. 그래서 간판 제작 대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우리 550만 원인데 여러분 유의사항 하나 더 있네요.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되는 건 500만 원이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50만 원. 자, 거래처는 나은전자라고 했으니까 나은전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자는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혼합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그대로 두시고 원재료 153번을 212번에 있는 비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가셔서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고 55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음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지나가다 보시면 건물 외벽에 이렇게 간판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구축물로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쓸만한 계정을 찾아보면 적정한 건 비품 말고는 쓸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얘를 건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네, 이건 건물이라고 또 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하시고 정리하실 거. 이 문제가 아마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개정 과목 때문에. 네, 논란이 됐었는데 그냥 건물에 붙여 있다라는 거로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입니다. 달은 12월이니까 상단에 올라가셔서 12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15일. 신제품에 대한 거리 홍보 시 증정할 목적으로 동일 자파에서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 자, 그리고 전액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합 지갑 세트이고요. 수량은 100이고 단가는 10,000원이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 그 부가가치세 10만 원 별도로 있고요. 결제는 현금으로 하였다. 여러분 12월 15일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우리 지금 무슨 부분? 회사 신제품 홍보할 목적으로 뭔가 제작해서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50일 과세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신제품에 대한 거리 홍보시 증정할 부분으로 제작한 거니까 우린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광고, 선전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뭐로 줬고요? 현금. 그럼 분계는 현금 가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 할 거 더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유형 자료 오셔서 51과세. 품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명함 지갑 세트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우리 100만 원 그냥 직접 넣을게요. 부가세는 10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가지고 왔다? 동일자파인가요? 동일자파에서 구입했고요. 그리고 전자난은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출금 전표 처리되실 거고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에 원재료 등장한 부분을 우리는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더 할 거 없네요. 자, 12월 22일 가겠습니다. 자, 중국 타코요. 네, 중국에 있는 타라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중국 타코에 자, 제품 우리 1000개 그리고 2000위안이래요. 단가당 우리 하나당 단가는 2000위안을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부분은 직수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직수출했으니까 누가 봐도 유형은 뭐로 간다? 16 수출로 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6번에 있는 수출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대금은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외상. 그러면 우린 차변에 누가 들어오고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죠, 여러분. 다만 문제는 우리 개당 얼마 2,000위안에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원화로 바꿔야 공급가액이 나오겠죠. 자, 그 부분에 가서 봤더니요. 단 선적일 우리 12월 22일의 환율은 1위안당 얼마이다? 190원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환율이 있어야 곱해서 과세표준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개 곱하기 2000위안 해주시고 곱하기 190원 해주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계산기를 갖고 계실 거니까 계산기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개 곱하기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000개 곱하기 2000위안이라고 해주시면 되시고 아이고 저는 하나 더 눌렀네요. 네, 2000위안 그리고 곱하기 190원 1위안당 190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금액 얼마 나와요? 3억 8천.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의 금액은 3억 8천입니다. 3억 8천. 그럼 여기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자, 16 수출 선택하시고 품목에 가셔서는 제품 팔았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3억 8천 넣어주시면 되시고 당연히 영해세율을 적용받으니까 부가세는 공란.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여러분 T자만 치셔도 된다겠어요? 저 지금 대소문자 대소문자 부분 중에 소문자죠, 여러분. 상관없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라는 회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세율 구분란에 내려오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직접 수출 몇 번? 1번을 선택합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과 관련된 번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합니다. 자, 분계 자리 가셔서 뭐라고 선택하시자? 2번 외상.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만 계산을 잘 하시면 되니까. 자, 12월 26일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올라가셔서 날짜는 26일로 변경해 주시고 자,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대박유통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약정 기일보다 무엇하였다? 10일 빠르게 회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2% 할인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회계에서 또는 부가가치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매출 할인은 우리 회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다? 총 매출액에서 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과세표준에서 무엇해야 되는 거? 제외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매출 할인도 있었고 매출 애누리도 있었고 매출 환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다 끝났었다라면 무엇 하셔야 된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되겠죠. 그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회수분계는 하지 마시고 생략하시고 원래 회수분계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근데 하지 말래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요. 제품 매출 계정에서 무엇하는 것으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든지 애누리가 있었다. 그런데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직접 차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감하지 않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감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린 무슨 부분, 내가 지금 현재 무엇해야 되는, 회수해야 되는 외상매출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계정에 대변에 뭐라고 쓰고 외상매출금은 우리 그것만큼 못 받습니다. 라고 쓰겠죠. 자,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5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매출 누구는 아이고 차변을 안 썼어요. 차변이라고 위쪽에 쓸게요, 여러분. 차변에 누굴 쓸 거고요. 매출 할인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럼 매출 할인이라든지 애놀이라든지 환입 계정은 원래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에 차감 계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누구 써주시면 되신다. 우린 5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이게 직접 차감하지 않았을 때 회계 처리예요. 근데 저희는 직접 차감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변에서 음수 처리하고 끝내셔라. 그럼 매출 할인 계정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차감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매출 할인의 계정 과목은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누구를 쓸 거고 대변에 누구를 쓸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감소를 해야 되고 550만 원. 그러면 여기에 550만 원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얼마가 줄어야 될까요? 부가세 예수금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무엇되어야 된다? 감소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같은 변 대변에 제품 매출 계정 쓰시고 마이너스 얼마를 500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플러스 550에서 마이너스 550이니까 0이 돼요. 그럼 차변은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부분? 지금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도 정리가 돼야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제품 매출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될까요? 우리 요 자리, 분계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쓰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혼합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분계 자리에서 저는 그냥 외상 쓸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 누가 등장하고 제품 매출이 등장하겠죠. 마이너스 얼마? 500만 원. 직접 차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부가세도 얼마가 줄어야 돼요? 50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 얼마? 550만 원 덜 받겠다고 한 거죠. 조기 결제 받으면서. 그럼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면 뭐가 될 것이다. 550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같은 자리에서 무엇 해도 된다. 550만 원 마이너스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혼합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 생태의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서 혼합을 선택하는 거고 외상을 쓰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되져요. 근데 여러분 결과로 따져보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대변에 가서 550을 정리시키나 차변에 마이너스 550을 쓰나 우리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답안이 계속 복수 답안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 대변과 차변의 회계 처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맞았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직접 차감 방식이 아니었을 때는 차변에 매출 할인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직접 차감 방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냥 제품 매출 수익 계정을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부가세도 줄어야 되고요. 그래서 외상의 형태로 쓰든 혼합의 형태로 쓰든 상관은 없다. 근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시험 보는 입장이면 뭐가 더 편할 것 같으세요? 그냥 외상 처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접 차감에 돈을 제가 별도로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그냥 외상을 쓰신 게 훨씬 더 편하세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실 것. 요거는 재무회계 때 수업을 한 번쯤은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부분, 부가세는 거론하지 않고 정리하는 분계만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부가세가 그냥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가세가 들어오면 상황이 자꾸 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가세 대급금이나 예수금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 저 여기다 대급금이라고 썼네요. 예수금이 맞겠죠?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그거만큼 추가가 되고 금액만 지금 바뀌는 거지 실질적으로 회계에서 배웠던 부분에 바뀌는 분계는 없어요. 저희가 회계에서는 차변의 부가세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해서 직접 차감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드리면서 보여드렸었어요. 거기에 부가세가 들어오면 50만 원 추가되고 외상 매출금 50만 원 더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다른 부분이 더 들어오진 않습니다. 세금 계정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갈게요. 자, 유형번호 몇 번 써야 될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했어요. 그럼 유형은 12일 과세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 자리 가셔서 12일 과세를 쓰고요. 품목엔 우리는 뭐라고 쓰시자? 매출 할인이라고 쓰시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 할인. 근데 어차피 시험은 이런 부분 채점 안 하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업무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 써주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550만,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겠죠? 마이너스 500만 원과 부가세 50만 원이 나오게끔 정리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대방유통입니다. 대방유통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대방용달이 먼저 보이네요. 유통 선택하실 것. 자,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 1번 여, 분계는 2번 외상.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각각 마이너스 50과 5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더 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차감하는 게 매출 할인 계정 쓰는 것보다 분계 입장을 놓고 보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직접 차감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떤 걸 쓰든 상관없다. 시험은 택일입니다. 시험은 택일. 자, 그 다음 12월 27일 가겠습니다. 일자를 27일로 변경을 좀 해주세요. 자, 당사 제품인 스포츠용품 50개. 자, 원가 500만 원, 시가 600만 원을 접대 목적으로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2부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누구에게? 매출거래처에게. 그러면 특정한 거래처한테 우리 회사 제품을 공짜로 주었다. 이런 얘기죠. 잘 보이려고 줬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상 증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는 증면제 회사의 제품인 스포츠 용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용역이에요? 재화예요? 재화이네요. 재화는 실질 공급, 간주 공급 모두 다 인정한다겠죠? 그럼 이 사업상 증여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간주 공급은 일단 뭐라고 표현할 것이다. 간주 공급은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네요.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로 입력할 수밖에 없다. 간주 공급이라는 건 사실상 과세 거래가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 10%는 있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증빙이 없다. 그러면 14번 건별이라는 유형을 쓰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공급가액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이 공급가액은 원가와 시가 금액 중 누구로 정리한다? 시가가 뭐가 될 것이다? 과세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또는 과세 표준은 시가가 된다. 그러면 공급가액에 600을 넣고 부가세는 60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그렇게 넣어주는 부분. 자,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우리는 차변에 누군가를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변에 또 누군가를 기록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을 거래처 2부한테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럼 우리 창고에는 제품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근데 이 제품은 반드시 무슨 금액으로 장부에서 재고하는 것이다. 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취득 원가입니다. 그럼 원가 금액 얼마? 50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원가라는 걸 기억해 주셔라. 그리고 지금 차변을 제가 아직 계정 과목을 안 썼지만 사업상 증여는 접대 목적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접대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품을 판매해서 제품 매출 원가에 간 게 아니라 접대비로 갔으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 쓰자? 8번에 있는 타 계정으로 대차하였습니다. 라는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과세표준 600만 원에 해당되는 10%만큼 국가한테 무엇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된다. 당신이 이 스포츠 용품 50개를 팔았다라면 시가인 600만 원에 부가세 10%를 국가한테 걷어서 냈을 것이다. 근데 너가 무상으로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징수하겠다는 게 간주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얼마? 60만 원을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리고 이제 차변에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이거 쓰실 때도 매출거래처인지 매입거래처인지 꼭 확인해야죠. 매출거래처인 2부라고 했네요. 그러면 접대비는 무엇으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코드를 쓰시죠. 그리고 제품 금액 얼마? 500. 부가세 예수금 금액 얼마? 60. 자, 두 금액 합쳐진 게 560인 거죠. 그래서 이 560만 원이 뭐가 된다? 차변의 접대비가 된다. 라는 부분. 여러분 회사가 이런 사건이 진짜로 있어요. 하고 싶으실까요? 거의 안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이 의외로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M대로 배우시는 거고요. 실제 업무에 가면 이게 진짜 있으면 회사는 고민을 해요. 이걸 뭐로 처리해야 국세청이 모르고 넘어갈까라는 고민하죠. 60만 원 부가세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저 접대비가요. 지금 차변에 처리가 되면 그게 법인세에 가면 접대비 사용액이 또 늘어나지잖아요. 접대비는 또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되게 감추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거래가 있다라면. 그런데 저희는 뭐 감추란 얘기를 제가 해드리지만 저희가 시험 보면서 감춘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FM대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유형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거니까 우린 14번 건별입니다. 자, 품목은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간주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제품 쳐도 돼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14번 건별. 우리 카드과세, 현금 영수증과세 모두 다 뭐로 넣는다?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넣는다. 그럼 시가가 600이면 우리 부가세 포함금액은 660. 여러분 실수해서 저처럼 이렇게 600이라고 넣었다. 그러면 금액이 나누기 1.1을 해서 500만 원대로 내려오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시라? 공급가액 600 입력하시고 부가세 60만 원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급가액 660 넣으셨으면 600에 60 나왔겠죠. 자, 그리고 원래 여러분 간주공급은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요. 네, 입력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주식회사 2부라고 시험지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답안에 자꾸 여기다 거래처를 넣는 거로 공지를 하고 있어요. 현실에선 거래처 아무도 넣지 않습니다. 네, 시험이니까 우리 무엇하자? 넣고 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회사 2부라고 코드 자리에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T는 안 넣겠다로 답안 공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넣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전사는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여러분. 넣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래처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AT 시험 보신 분들이 얘기하겠죠. 이게 TAT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저 거래처 입력한 거 감점 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냥 매출거래처라고 하면 되는데 매출거래처 상호를 꼭 주거든요. 네, 대부분 답안 공지에 거래처가 빠져 있는 건 입력해도 감점 안 해요. 네, 근데 원래 넣지 않는 게 원래 맞긴 합니다. 자, 넘어오시고 분계는 뭐로 가실 수밖에 없다? 혼합이요. 그래서 분계는 혼합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여기 부가세 자리에 있는 금액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로 간다? 제품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품에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150번의 제품, 그리고 600만 원의 금액을 뭐로 바꾼다? 원가 500만 원으로 수정.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저 내려오면 점수가 없죠. 저 결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결산 쪽 했었을 때 여기서 제가 무슨 실수했어요? 타계정 대차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저는 여기 프로그램에 안 걸어서 여러분들하고 금액이 다르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결산 수업했을 때. 그래서 꼭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규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적유 번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번 코드를 쓰자? 8번 타계정 의로대체액이라는 걸 쓰자. 그리고 지금 계정 과목이 제품이나 상품이면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계정 과목이 원재료나 제공품이면 원가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붙어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건 어떤 서식에 반영되는지 글씨까지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대체액의 글씨만 가져가면 됩니다. 타계정 대체액이라는 8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요거 넣어주시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변을 입력.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813번에 있는 접대비. 금액은 두 금액 합쳐져서 560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그래서 8번에 있는 문제도 회계급수에서 자꾸 내고 있는 문제여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가와 시가가 동일하게 주면 그냥 동일하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직매장 반출. 그래서 그 경우는 10일 과세로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과세로 넣는 거고 그 직매장 반출 뺀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법적으로 발급할 수 없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14번 건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저희 지금 회사 코드 몇 번? 1300번에 있는 부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